여러분, 새로운 해가 돼서 1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요, 1월 효과, 신년 첫 달에는 쭉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월 효과가 다 사라졌습니다. 12월에는 산타랠리라고 해서 12월에 어떤 주가 상승 이끄는 것, 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1월에도 1월 효과마저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뭐 우리 시장은 어제 무너진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시장도 오늘 새벽에 마감을 했는데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나마 장 후반에 가서 회복을 해서 좀 덜 무너졌지 장 초중반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새해 첫날 나스닥 지수 하락률 0.76%입니다. 이게 뭐 0.76%니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2023년 새해 첫 거래일이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올해 시장도 심상치 않겠는데 하는 신호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 너마저 붕괴됐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 나스닥은요, 장 시작과 함께 좋았습니다. 유럽 시장이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실제는요, 기술주가 뚝뚝 떨어지면서, 기술주가 뭐,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애플이 떨어지고, 테슬라가 폭락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체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나스닥이 많이 떨어질 때는요, 이게 1% 넘게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 후반에 가서 조금 회복을 해서 0.76%가 떨어진 거죠. 79.49가 빠져서 1386.99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0.4%가 빠졌습니다. 15.36이 빠져서 3824.14까지 떨어졌어요. 3800. 지금 S&P 지수가 뭐 3400까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떨어지는 모양새는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다우산업지수는 장 막판에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04% 떨어졌으니 강보합이라기보다는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12.66이 빠져서 33,134.59로 마감을 했어요. 59로. 그러면 왜 기술주들이 이렇게 쭉쭉 빠지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아마도 말입니다.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에요. 사실 IMF조차도 미국에는 경기 침체가 안 오겠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실전 투자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실전 투자자들은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 고용 상황이 미국을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빅쇼트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이클 버리 기억나시죠? 마이클 버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22년에 보면 지금 7.7%까지 이직 근로자는 올랐고요. 건속자도 5.5%까지 올랐거든요. 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겁니다. 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시장은요. 결국 말입니다.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이 오른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어딘가 반영을 해야 돼요. 결국 어디 반영하느냐? 최종 제품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제품에 반영을 하면 시장에 그 반영된 제품이 나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가계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소비까지도 더 늘어납니다. 소비까지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는 더 늘어나고 물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요. 이게 1970년대처럼 말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침체가 와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높아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또 시작돼 결국은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써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에 지금 현재까지는 3월이죠. 3월. 3월 22일쯤 되면 최종금리가 됐고 그다음부터는 동결이 될 거라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잖아요. 미국 시장의 금리가. 그런데 마이클 볼이나 투자자들은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임금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서 동결됐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는 최악의 악순환이 맞을 수가 있어.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일 쇼크 때 1970년대에 스탑 앤 고 정책. 스탑을 했는데 물가가 안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올라가서 다시 금리를 올리는 스탑 앤 고 정책이 아마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2000년에 지금 미국의 근로자 임금 상승률 대비해 보면 지금이 7.7%면 어마어마하죠. 결국 말입니다.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르는 경기 침체, 리세션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전망 이렇게 저는 읽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가 3.77%가 떨어지고 테슬라 주가가 12.24%가 폭락한 것도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이 시장에 작동을 했고요. 게다가 게오르 기에바 IMF 총재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계의 3분의 1이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과도 지금 일맥상통하게 물려서 시장의 어떤 충격은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새해 첫날 미국 시장도 지금 3대 지수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미국 시장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결국 침체로 갈 거다 하는 게 투자 전문가들의 이야기, 실전 투자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또 이론가들이나 또 투자은행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경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실전 투자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돈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저는 굉장히 신뢰가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분석도 남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리세션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고 그 침체의 위험이 미국 시장 전체를 지배할 거다. 문제는 이게 미국 시장으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계 시장으로 다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시장은 부채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 말씀 계속 제가 많이 드리죠. 그만큼 말입니다. 민간 부채도 높고 정부 부채도 높습니다. 미국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늘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을 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게 바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부채가 낮고요.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부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미국이 괜찮으니까 우리도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미국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지금 가시밭길이에요. 솔직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갈지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불안합니다. 모든 것은요. 금리 인상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금리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또 시장에 더 큰 위축을 몰고 올 수 있다. 이것 우리가 똑바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고민 많이 해보자고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는 온다. 대한민국은 최소한 온다. 그런 이야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계속 변합니다. 그것도 변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에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경제를 익혀가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